오늘요, 국회에서 이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일종의 국회 결의문을 채택하려고 했답니다. 자, 28일이 5월 임시국회 마지막이자 20대 전반기 국회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판문점 선언 지지 결의안을 처리하기로 지난 18일 날 여야가 합의를 했는데, 야당은 또 이거 미쳤다고 합의를 해줍니까? 아마 그때 트럼프 뒤집기 전에 또 합의를 해줬겠죠. 드루킹 특검이니 뭐니 하면서. 야당이 부정적이어서 지금 처리가 불투명하다는데, 절대로 이거 처리해주면 안 돼요. 한국당은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원칙이 없는 지금 야당은 그야말로 유지될 수가 없어요. 지금 야당이 이번 지자체 선거에서 참패를 할 수도 있어요. 문제는 지더라도 원칙을 지키면서 져야 되고요. 더 나아가서 나중에 국민을 부끄럽게 해야 됩니다. 국민이 야당이 올바른 이야기를 하는데 국민이 홀려가지고 전부 다 문재인 지지한다, 지지율 몇 프로다 이렇게 몰려가면서 우리를 정치적으로 심판했는데, 지나가고 보니 그때 원칙을 지켰던 야당이 절대적으로 옳았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국민이 옳은 게 아닙니다. 국민이 틀린 순간이 많이 와요. 그리고 국민들이라는 것이 항상 정의고 정답이고 직접 민주주의가 옳다. 이거는 종북 좌파들이 자신들이 필요할 때 상투적으로 하는 거고, 국민들은 옳을 때보다 틀릴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릴 때는 정치인이 국민들을 향해서 정신 차려라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나라 망한다라고 이야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국민들이 저질이다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고, 개돼지라고 말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이 국민들이 저질이고 개돼지라도 국민들 비나 맞추면서 국민이 여론이 어쩌니 저쩌니 따라가면요, 그거는 영원히 죽는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잠깐 죽어도 나중에 국민이 전부 창피해져서 내 손가락을 자르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반성할 순간까지 꿋꿋이 버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제일 중요하냐? 원칙, 철학, 가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문재인의 대북 드라이브에 대해서 평화 사기 쇼다라고 이야기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 저 지금 하는 게 거의 양아치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요, 그건 제 나름대로 가치와 소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 저를 욕해도 좋아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러겠어요? 다도 그냥 비 맞춰가면서 내 팬이라는 사람들이 듣기 좋을 만한 이야기만 하고 욕먹을 일 안 하고 자극 안 하고 그냥 가면 됩니다. 한쪽에서 박수 받으면서요. 그건 제가 왜 이러겠어요? 제가 이러는 이유는요, 정말로 누군가는 이런 말을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국의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김정은이 CVID 약속했냐라는 질문에 내가 생각을 앞질러서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아니, 한국의 대통령은 김정은이가 CVID를 원하든 원치 않든, 원하지 않겠죠 물론. 그거하고 관계없이 만날 때마다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대통령 자리 시켜준 국민의 요구예요. 자, 대통령에 대해서 저렇게 권한을 많이 배치하고 온갖 자리를 대통령이 다 하도록 하고, 사람 죽이고 살리고 깜빵에 쳐넣고 안 쳐넣고 다 대통령이 결정하게 하고 국가 예산을 지 맘대로 쓰게끔 해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대표해서 일할 거라는 확신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지, 대통령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김정은을 위해서 일하는데 그 모든 권한을 위임해 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대통령에게 몇십억짜리 벤츠차가 제공되고 부인에게 회색 벤츠차가 제공되는 거는요, 그거 타고 놀러 다니라는 게 아니라 그거 타고 일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CVID조차도 이야기했냐 하니까 그거 뭐 말 안 했다라는 것을 인정한 거죠. 말할 리가 없죠. 저는 문재인이 한국의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는다고 나름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겠습니까? 문재인과 여당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대북 평화 사기 쇼를 저는 폭로하고 그야말로 투쟁을 하는 것이 야당이 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야당이 이런 일도 안 하게 되면 야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야당 비판하면요, 저한테 아까 서두에도 이야기했지만 비판을 해요. 왜 홍준표 너는 투감은 까냐? 네가 해라. 아니 제가 야당 대표로 정당 지원금을 받으면서 그걸 판공비로 쓰면서 그걸 들고 밥 먹고 다닙니까? 제가 국회의원 배지 달고 세비 받아요? 저는 국가에 세금만 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민간인입니다. 제가 왜 합니까? 홍준표가 해야죠. 오늘 아침에 보면 한국당이 11년 머물고 있는 여의도 당사도 뺀다는 거예요. 한 달에 월세가 1억이 나가니 그 큰 당사에 있을 수가 없다. 맞는 말입니다. 변두리로 나가면 월세 1,000만 원 줘도요, 할 때 있어요. 제가 한국당이 지금 필요한 게 뭔가 하면요, 여의도에 있는 당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당에는 지금 철학 가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투쟁을 하려도 철학 가치가 있어야 투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굽는 거하고 투쟁에서 굽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자, 김성태 원내대표 드루킹 특검을 관철시키는 수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의 단식이 빛나려고 했다면 이 드루킹 문제뿐만 아니라 판문점 선언도 같이 부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야당한테 당부하고 있는 거는요, 지방선거요, 만약에 트럼프가 김정은이하고 12일 날 지방선거하고 13일 날쯤 지금 문재인이가 꿈꾸고 있는 꼼수 남북미 종전선언을 싱가포르에서 선거 날쯤 하면 선거 꼬라지가 되겠습니까? 이 갈대 같은 대한민국에 아무 생각 없는 저질 국민들이요, 여당 압승을 시켜버리겠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정말로 지금 돌아가는 꼬라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저는 대한민국에 한 35%는 있다고 봅니다. 문재인이가 지금 하는 게 영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35%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야당의 표를 던지기에는 지금 너무나 한심하고 싸울 줄도 모르고 기회주의적이고 원칙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네들도 섬유 쓰레기다. 문재인도 싫지만 너네들도 싫다 해서 빠져 있어서 그렇지 35%는 있다고 봅니다. 최소요. 그러면 야당이 투쟁만 잘하면 이 35%를 선거의 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지방선거는요, 투표율이 제가 볼 때 한 50% 이렇게밖에 안 될 겁니다. 지금은 문재인이가 그렇게 잘해서 다 가서 표쪽에 지지하 이런 국민들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편이 좀 많이 와서 찍게 되면 선거에서 지지율하고 상관없이 이변이 속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당이 지금 문재인이 이런 식으로 대북 평화 쇼를 하는 것을 눈 뜨고는 못 보겠다고 생각하는 국민 3분의 1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는 강경한 모습만, 원칙적이고 철학적인 모습만 보여준다면 국민들은, 그 사람들은 지지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대전부터 시작을 해서 충북 이런 쪽에 단일화 논의도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바른미래당이 문재인의 대북 평화 사기 쇼에 대해서 보이는 지금 행태가 좀 이상합니다. 자, 바른미래당은 문재인의 대북 평화 쇼에 대해서 원칙적인 비판을 하지 않고 매우 기회주의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또한요, 한마디로 철학이 없는
야당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자, 바른미래당은 한국당이 청산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국정농단 권력남용 부정부패에 책임이 있는 정당으로 극복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로 제가 묻는데요. 그러면 바른미래당 안에 있는 한국당에서 간 사람들이나 민주당에서 온 사람들 중에는 부정부패나 그야말로 이 구태 정치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 없습니까? 똑같이 놀다가 당신들은 모욕 한 번 하고 나면 깨끗해진 사람들이에요. 유승민도 책임이 있고 다 책임이 있죠. 바른미래당이 문재인, 김정은이 2차 회담에 대해서 성명에 낼 꼬라지를 한번 보십시오. 어제 낸 겁니다. 자,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격식 없이 열릴 수 있다라는 사례를 만든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수석 대변인이 했어요. 신용현이라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요청으로 남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지를 분명히 하고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 구축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남북 정상회담으로 6.12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한반도 비핵화가 실질적 결실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이를 위해 확고한 한미 동맹과 단기간 내 완전한 핵폐기 원칙이 고수되어야 할 거다. 이랬는데요. 이런 논평을 내는 수준이 바른미래당의 수준이고 자질이고 한계라는 겁니다. 이 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저질이라도 너무 저질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한국당이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말은 옳은 말을 저는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간의 비판도 많이 했지만 잘하라고 하는 비판인데요. 자, 한국당이 청산의 대상이라는데 저는 바른미래당은 가치와 철학이 부족해서 이수나 마나당이라고 규정을 하고 싶어요. 이따위 성명을 낼 것 같은 정당은 저는 야당이라고 자처하지 말고 민주당의 3중대라고 하세요. 1중대는 정의당, 2중대는 평화당, 3중대는 바른미래당. 민주당은 좋겠어요? 밑에 중대를 1, 2, 3중대 거느리고 있어서. 그래서 사쿠라 정당은 가라 하고 투쟁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진짜 이게 다 미북 간에도 평화회담이 이루어지고 비핵화로 진행되어 가고 남북 간에는 평화체제가 되어 가는데 우리는 수국 꼴등처럼 이런 식으로 지금 미북 간에 이런 회담도 반대한다. 북한의 비핵화는 결국 이루어지지 않을 거다. 이러다가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죽는 거 아니냐. 이런 갈등과 회의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솔직히 총선이요. 2020년 4월이니까 2년 남았어요. 2년 안에요. 그때까지 이 대북평화 사기쇼가 굴러갈 거라고 봅니까? 안 굴러갑니다. 이 쇼의 주범들은요. 전부 사기꾼 주역이라고 다 평가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사이에 이 쇼와 관계된 지저분한 흑막들도 다 공개되고 터져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쇼가 성공적으로 굴러갈 가능성은 제로라는 확신을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어차피 이 쇼가 성공되면요. 진짜 이 쇼가 성공한다면 어차피 당신들은 다 망합니다. 이 쇼가 성공하고요. 다음 총선에서 보수야당은 다 망하고 그러고 그 다음 대선에서 종북 주사 사고를 가진 사람이 집권하면 대한민국은 끝입니다. 그래서 이 쇼가 성공하면 어차피 당신들도 죽고 한국의 보수도 죽고 대한민국도 죽기 때문에 그냥 믿져야 본전이다라고 생각하고 판문점 선언 그리고 이 가짜 비핵화 쇼, 미북 회담 여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반대 투쟁에 나섰다가 혹시라도 그게 맞게 되면 사기라는 게 입증이 되고 국민들이 다 분노하게 되면 당신들은 완전히 사는 겁니다. 확률적으로 봐서라도요. 당신들이 배팅을 어느 쪽으로 해야 될 건가
그거는 답이 나와 있는 이야기예요. 기왕에 지금 문재인이나 임종석 패거리들이 하는 대북 사기 쇼가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 아마 대한민국에서 보수나 한국당은 발을 붙이기가 어렵게 되고 대한민국은 급격하게 좌파 종북 친북으로 변해갈 겁니다. 거기서 정치를 어떻게 해먹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모두가 죽는 길이기 때문에 의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기 위해서라도 반대 투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지금 6월 13일 지자체 선거날까지 17일이 남았어요. 이 17일 동안에요. 한국당이 이런 식으로 끌려가면서 선거운동하고 그 다음에 이 트럼프가 무슨 북한하고 쇼하고 이래가지고요. 무기력하게 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한국당이 미국에 홍준표가 다시 편지를 보내야 됩니다. 당신들은 왜 6월 12일 날로 미북 회담 날짜를 잡았느냐? 철저하게 비핵화를 갖다가 북한이 한다고 하더냐? 미북 회담 날짜요? 당신들 연기해라. 우리 선거 조지려고 그러느냐? 미국이 한국 보수야당들 죽이기로 작정했냐라고 과감하게 편지를 하나 보내버리고 기자회견을 하세요. 그러고요, 더 나서서 문재인이 종전선언을 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북한의 입장에 서서 중국의 입장에 서서 종전선언을 미북회담 옆에 부록처럼 붙여서 하겠다. 그 말이 결국은 올해 말까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맺겠다고 한 판문점 선언 내용을 문재인이 나서서 실천하는 거다. 북한이 말을 못하는 체제 보장을 문재인이 나서서 해주겠다고 하면서 결국은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느냐. 문재인의 최근의 행동으로 봐서는 우리는 문재인이 미군 철수를 노리고 북한 편에 중국 편에 서서 종전선언을 해주려고 하는 거다라고 하고요. 탄핵안을 발의를 하세요. 아니 부결시키더라도 발의를 하세요. 6월 13일 선거 전에 발의를 하세요. 뭐가 그렇게 이럴 게 많고 두렵습니까? 어차피 당신들 하는 꼬라지를 보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야당 오래 못 해먹어요. 트럼프 보고는 6월 12일 날 니도 한 패거리냐고 편지를 보냈어요. 문재인을 보고 종전선언을 갖다가 미북 회담에 붙여가지고 거듭 관철시키려고 하는 당신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당신은 북한을 위해서 일하는 대통령이냐? 뭐가 급하다고 미북 선언 직후에 곧바로 그걸 하자고 주장을 하느냐? 북한이 적어도 비핵화를 하는지를 몇 년간 지켜보고 해야 될 것 아니냐? 당신은 대한민국을 대표할 자격이 없다. 탄핵을 하겠다라고. 그거 적어서 하는 겁니다. 변호사, 판사 출신들 많잖아요. 한국당에. 그래서요, 한번 붙으라는 겁니다. 한식에 죽거나 청명에 죽거나 죽을 때는 끽소리라도 하고 죽어야 되고요. 죽기로 싸우면 이기는 겁니다. 뭐가 겁이 납니까? 예? 그렇게 겁이 나고 잡혀갈 게 많으면요. 한국당의 홍준표가 여기서 깜빵에 갈 사유가 있는 사람은 다 사표를 내라. 국회의원. 갈 사유가 없어서 나하고 3명이 남든 30명이 남든 끝까지 투쟁할 사람만 남아라고. 한번 하세요. 이것도 겁이 나고 저것도 겁이 나고 돈도 좋고 비리도 많으면 왜 국회의원을 합니까? 예? 도둑질이나 하고 살지요, 밖에 가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투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은요, 문재인 삼중대라고 규정을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전 붙어 먹었어요, 벌써.